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규제대응센터의 김민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센터분들부터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은 김도영 센터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은 한수연 파트너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수연입니다. 센터장님, 저희 센터명이 이제 환경규제대응센터잖아요. 근데 환경규제라 하면 환경 전반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환경 규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특징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 규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제의 홍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혹시 구독자분들 우리나라 환경부 소관에 법령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법률만 무려 77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을 포함하면 약 2,8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수많은 법령들로 인해서 그 상호 간에 중복과 충돌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소관법률을 떠올렸을 때 행운의 숫자 7을 2번이나 떠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관련 법령이 복잡해지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규제 홍수 말고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규제의 경직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환경 규제 위반과 관련하여 지도 개선보다는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도 문제가 되는데요. 새로운 규제들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큰 법률적인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규제의 경직성과 예측 불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는 환경 이슈 자체가 법적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에서도 공정거래법에 있는 리니언시 제도를 차용해서 자진 신고하거나 시정하신 분들에게 과징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럼 한 변호사님, 요새 어떤 분야에서 환경 이슈가 제일 두드러지고 있나요? 지금 이제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하도 핫하다 보니까 네. 하나를 고르기는 좀 어려운데요. 최근 저희 센터가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대규모 사업지에서 토양 오염 정화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개발 사업지 이런 데서도 토양 오염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오염토가 발생해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개발 사업의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오염토가 발생했을 때 개발 사업이 올 스탑되고 또 이제 본공사 착수도 지연되면서 시행사랑 시공사 분들 입장에서는 공기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하고 또 입주 예정자 분들에게는 입주 예정에 따른 부담이 또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센터에서는 환경 분야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정책 지도, 기술 산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질, 대기, 폐기물, 그리고 토양오염, 화학물질 등 환경 법령 전반에 대한 자문과 또 행정청 대응, 그리고 M&A 환경실사, 그리고 행정민사, 형사소송 등 전주기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센터님께서 이제 법학 박사랑 공학 박사 2개나 갖고 계시고 셀프 어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환경법과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관련 분야에서 국내에서 유일하다는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환경규제반에서 TF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서울시 물산업육성 자문단, 과학기술정통부, 기술수준평가 전문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센터장님의 자아자찬 타임이셨고요. 그럼 이제 한 변호사님, 혹시 앞으로 이제 환경법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들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진짜 환경이 후순위였습니다. 현재는 명확히 환경을 선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만이 그런 걸 거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환경하면 다들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환경법 분야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판례 같은 것도 정립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 초기부터 저희 같은 전문가들, 저희 센터장님이나 김민호처럼 이런 분들하고 처음부터 상의를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기업들이 이 환경 규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법률적인 리스크에 대비하고 사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두 분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두 전문가분들과 함께 사전 대비를 하면 너무 든든하고 또 업무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워낙 친밀하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원활하고 이런 게 이제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빠른 대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센터만의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나 쟁점 같은 것을 빨리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센터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도 저희 센터의 장점은 김대웅 센터장님과 김민경 교사님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너무 준비된 답변이셨고요, 변호사님. 혹시 저희 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는 법무법인 화호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